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주와 팔자는 다르다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주는 전생의 성적표로 가져오지만 팔자는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목화토금수 오행은 타고나지요. 하지만 비식재관인 이 육치는 개인별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왜 사주와 팔자가 다른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자, 사주와 팔자가 같지 않느냐.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 사주 네 가지 기둥주자를 써서 기둥이죠. 연, 월, 일, 시 기둥이 네 개지. 그래서 이제 사주라고 하는데 사주 오행이라고 하죠. 이것은 전생의 업, 전생의 업보, 전생의 까르마, 전생의 성적표로 가져오게 됩니다.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자, 이 사주 오행을 갖다가 육친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신금일간의 간목, 인목은 정제가 되지요. 그 다음에 정화, 사화는 평관과 정관이 되지. 그 다음에 축토와 진토는 편인, 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임수는 상관이 되지. 이렇게 비식재관인 이것을 육친, 다른 말로 육신, 십성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여자분의 사주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신사일주 여자분의 사주에서 이 간목과 인목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제가 되죠. 정제. 이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대략 수십 명, 80명 내외에 이른다고 하죠.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 분이 80여 명 내외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똑같은 사주들에도 이 육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양지차죠. 그래서 이 여자분의 사주에서 재성은 정제는 누굽니까? 친정 아버지도 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도 되고, 그 다음에 재물도 되고 부하 직원도 되지요. 그러면 일단 전생에 받은 성적표 자체는 사주로 볼 때, 그 다음에 오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재성이 통근을 하고 있죠. 간목이라고 하는 정제가 인목이라고 하는 록지, 걸록지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 좋다, 아니면 시어머니가 강하다, 아니면 친정 아버지가 강하다라든가, 이게 연주가 되니까, 연주가 재성이 튼튼하니까 조상의 재물이 강했구나, 조상들의 재물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자, 똑같은 사주의 80여 명이 모두 재물운이 좋거나 시어머니가 강하거나 친정아버지가 튼튼하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 어떻게 재테크,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재테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의 관계, 친정아버지의 관계를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 이 재성의 쓰임새, 이 육친의 쓰임새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사주라고 가정했을 때 정화와 사화는 어떻습니까? 평관과 정관은 직장도 되고 남편도 되지. 그러면 사주적으로 봤을 때 정화가 사화라고 하는 제왕주의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튼튼하다고 봐야죠. 이 여자분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 운은 강하다. 그런데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80여 명인데 전부 직장이 좋고 전부 배우자 운이 좋으냐? 아니지요.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 직업도 튼튼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아니면 이 그대로 평관, 하급금, 칠살과 같은 개팍한 성격의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관, 재성과 관성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편인정의는 뭡니까? 이 여자에게 어머니가 되지요. 친정 어머니. 그 다음에 학문 공부 자격증도 되지. 그래서 학문 공부 자격증 얼마나 이 신사일주의 여자분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석박사 학위를 따서 교수나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기술 자격증으로 이렇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상관격이 임수가 상관이죠. 상관이면 뭡니까? 언변술 활용이라든가 발명, 연구, 아주 기발한 재치, 아이디어,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이지요. 양날의. 이 상관을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 정관이라든가 상관, 경관, 위화백단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배우자라든가 직장운이 좋지 않지만, 이것을 언변술이라든가 재능, 초월적인 능력으로 활용하면 아주 뛰어난 언변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가, 대학 교수라든가 상담가라든가 카운셀러가 될 수도 있죠. 자, 이와 같이 이게 남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라고 하면 이 재성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니면 재물, 부하, 직원. 그 다음에 남자라고 하면 이 정화와 사화는 자식이 되지. 이 자식이 성공한 튼튼한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성격이 괴팍해서 사춘기에 삐딱선을 타거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남자 사주군, 여자 사주군 간에 사주는 타고나지만 이 8개 팔자에 해당하는 각각의 육친, 재성, 관성, 인성, 상관, 비겁, 비식재간이,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서 갈고 닦고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피용취길이라는 한자를 표기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와 팔자가 다른 이유는 피흉, 흉한 일은 피하고 길, 좋은 일은 취한다. 피흉취길,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흉한 일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우산을 쓰는 사람이 있고,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비를 맞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도. 피흉취길은 인위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 만일에 이게 남자 사주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피흉, 이 남자라든가 여자 사주에서 피흉은 대운과 세운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 축월생의 신금이 진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운에서 1, 2, 3, 4, 5, 6대운이 있을 때 피흉과 취기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후적으로 대단히 습하다, 축축하다, 냉랭하다. 왜? 축월은 소환에서 대한으로 가는 꽁꽁한 추이기 때문에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대운으로 봤을 때 아주 흉한 대운이 어디입니까? 자, 인묘진 사오미. 겉으로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자, 억부용신이 편인정인이 월지와 시지에 있기 때문에
제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목인목 이것이 억부용신이지요. 목이 억부용신이고 그 다음에 조후용신은 축월이기 때문에 정화사화 이 화가 조후용신이지요. 격국용신은 편인격의 금수상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역시 간성이 관인상생을 해주기 때문에 격국용신이죠. 자, 조후와 억부와 격국용신을 찾아본 결과 목화로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임묘진 사오미로 흐르면 자 60년이 아무 탈이 없겠느냐? 아니지요.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60년 동안 튼튼하게 아무 일 없이 그 상승운인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산전수전 공중전을 누구나 겪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아도 사람의 삶은 크게 진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피흉, 흉한게 1, 2, 3대운이지요. 3대운이 오게 되면 인묘진이지만은 아주 똥통대운이라고 할 만이 있죠. 왜냐? 이 억부 용신이면서 조후 희신인 이 간목 정제를 갖다가 갑경충으로 때려버리죠. 이 구신이 되죠. 그 다음에 진토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축축한 축진파가 되고 진진형이 되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피흉 이러한 흉함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27세부터 36세 사이에 과도기 인생에서 과도기는 뭡니까? 노력을 하면 어려움이 덜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려운 게 과도기죠. 이 부분은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리지 말고 수성을 하라. 지키면서 부족한 것을 공부하고 질량과 내공을 채우는 시기, 수성의 시기죠. 공격적이 아니라 수비적으로 해야 된다. 미리 알려주면 뭐 여자분이나 남자분에게 그러면 피할 수가 있지요. 인생의 힘든 시기를 피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사 이모대운 같은 경우에도 정임합으로 상관합살이 돼 있죠. 그런데 이 간성을 묶었는데 다시 한번 정임합으로 묶게 되면 간성이 조금 깝깝해지죠. 이게 남자라고 하면 직장이 조금 깝깝해진다라든가 이게 여자라고 하면 배우자 운이 언제 47세 이후에 배우자 운이 불리해질 수가 있다. 이것을 흉이라고 하면 미리 알려주면 피할 수가 있다. 배우자라든가 직장운의 불리함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평생의 대운의 흐름에 언제가 위기고 언제가 흉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줬을 때 이분은 충분히 피흉, 취길 여기 힘든 대운도 길하게 취할 수가 있다. 좋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게 팔자는 자기가 충분히 만들어가는 삶이지 가져오는 것은 사주고 팔자는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운명 개척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자신의 대운과 세운을 알아야지. 세운 예를 들어서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앞으로 6년 정도 앞을 미리 얘기해주면 이 사주에서 피흉 아주 주의해야 될 게 21년이지요. 신축년이 되게 되면 신은 괜찮은데 일간의 그 뿌리를 위해서 축이 이것이 부정적이죠. 왜냐? 축월이 축을 만나게 되면 음축이 되죠. 압축이 되죠. 펼쳐지질 않죠. 만일에 이 축월이 사화대운이라든가 이런 사화를 만나면 발복을 하지만 축이 해자축을 만나게 되면 움크러들지요. 그 다음에 축진파가 되게 되면 역시 불리하게 되죠. 조후에서 이렇게 되면 건강도 조심을 해야 되고 위장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영육성 식도염이라든가 장상피화상이라든가 일단 건강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역시 수성을 해야 됩니다. 펼치면 안 되고 준비하고 부족함을 갖추는 시기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피할 수가 있지요. 어떤 오픈이라든가 가게를 함부로 오픈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과정, 수성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민년, 22년, 23년 펼쳐도 되지요. 왜냐? 일단 조후적으로도 인묘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억부 용신이면서 조후 시신운이 오기 때문에 일단 비포장도로라면 이것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24년에는 2024년 갑진년은 양날의 칼이죠. 간목은 괜찮습니다. 왜? 이 사주에서 축월진시는 간목이 오게 되면 조우가 해결되는데 문제는 진토가 됩니다. 진토가 오게 되면 대운도 마찬가지고 경진의 이 진토 대운과 진세운은 대단히 부정적이죠. 진축파라든가 진진영이라든가 일단 조후에서 불리하다. 그러면 미리 알고 2024년에 갑진에서 여기를 주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가 이때는 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을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갖추는 시기.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피해서 갈 수가 있다. 사람이 겸손하게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을사년이라든가 병호연이라든가 27년 정미년, 무신년 여기는 활짝 펼쳐도 되지요. 왜? 이렇게 되면 조우용신과 격국용신과 억부용신이 모두 목화가 오면서 발복을 할 수 있다. 때를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피용치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사주팔자지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삶의 환경과 쌍둥이가 보통 20세까지는 비슷한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하고 30대 전에 결혼하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쌍둥이라도 그 환경과 노력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주와 활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사주에 얽매여서 사주를 믿지 말고 이 사주를 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사주를 믿게 되면 안 되고 사주를 바르게 알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현명한 사람이지. 사주에 얽매이고 사주에 끄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화인마에 빠지지요. 주화인마가 뭡니까? 마가 들어온다. 심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마가 들어온다.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어올 정도로 기문갈살이라든가 이렇게 주화인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너무 믿고 사주에 얽매이고 사주에 끄달리면 심신을 주체할 수 없는 주화인마에 빠지게 되면 불행하지. 우울증 환자처럼. 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믿지 말고 종교를 바르게 알고 종교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불교나 부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좋지만 불교나 부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봉이 되고 말이죠. 자, 기독교나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좋지만 기독교나 예수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주교나 마리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좋지만 천주교나 마리아를 맹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의 봉자 피고 마는 신봉자가 되고 맙니다. 자, 보통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죠. 맞습니까? 저는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많은 공덕을 남기고 가야, 많은 공덕을 이 세상에 뿌리고 공덕을 남기고 가야 죽어서 구천에 떠돌지 않고 천상계로 가볍게 해탈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수천 년, 수만 년을 윤회해서 100년 안팎의 삶을 살고 죽으면 육체, 사람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자연으로 되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이죠.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불멸이죠. 영혼이 죽지 않은 게 영혼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제 침체로 많이들 어렵다고 하죠. 자,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 딱 3년만 노력하면, 3년만 바르게 살면 어려움이 풀리고 다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사주를 보고 싶다, 본인의 사주를 너무 자주 아무한테나 내놓게 되면 역시 끄달리게 됩니다. 주하인마, 마가 들어와서 심리적으로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 가서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주를 들게 되면 그때 주하인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주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창에 다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유튜버 창에 본인이 궁금한 것, 이것을 그 정보를 검색해서 자기 사주에 예를 들어서 상관정관이 있다. 그러면 상관정관이 왜 얼마나 안 좋은가? 아니면 상관과 정관이 있어도 상관상진, 파묘상관, 진상관, 가상관, 상관에 대해서 충분히 안 다음에 상담가, 역술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한 후에 찾아가야지. 그냥 답답하고 어렵다고 사주상담가를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부적을 쓰거나 억지로 계명을 유도당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주하인마라는 겁니다. 주하인마에 빠진다. 그래서 사주를 함부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가나 역술인 중에 자신도 어려운 자가 남의 사주를 상담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돈과 재물을 욕심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돈이 들어와도 사기를 당해서 다시 나가면서 건강까지 잃게 만들지. 그래서 실력을 갖춘 다음에 돈과 재물을 욕심내야지, 실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욕심내면 돈도 사기당하고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낭중직추라는 말이 있죠. 낭중, 주머니 속에, 직추, 송곳이라는 말이죠. 주머니 속에 송곳.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실력이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죠. 그리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절차탁마해야 됩니다. 절차탁마, 학문을 갈고 닦고 부지런히 연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법입니다. 학문을 갈고 닦고 마부작친의 마음으로 절차탁마하는 것,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절차탁마하면 바로 낭중지추의 경지에 올라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천지인, 대자연, 하늘과 땅과 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살아가는 대자연의 운용 법칙을 설한 것이 천부경이죠. 자, 천부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왕말외 용변부동본이다.
이것이 천지인,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중에서 핵심인 만왕말래 용변부동본이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10,000번을 윤회해서 와도 10,000번을 윤회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용변부동본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 차원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천부경의 핵심인데요. 즉 쉽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다. 차원계로 갈 수가 없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석가와 예수와 마리아가 거룩한 이유는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나를 비우고 남을 채워주겠다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천부경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심산 멘토의 4주와 8자는 다르다라는 주제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